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시작할 텐데요. 자, 주수가 많이 줄었죠. 특히 이제 하이군, 국내산 육군이 거의 60두가 좀 안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거기다 분할까지 했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하죠. 두수가 좀 없어도 그렇게 쉬운 경주는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아직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9시 30분을 막 넘었는데요. 주말에 지금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여파가 아마 이제 일요일까지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은 괜히 주눅이 들어요. 좀 움츠러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 탈 때도 비만 오면 싫었어요. 맞아, 말 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이 예상도 비만 오면 좀 그래요. 미리 좀 움츠러드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도 사실 그렇게 좋은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다라고 좀 꼽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다음 주에는 미리 지금 다음 주에는 지금 한 마리가 주중에 지금 계속 지금 거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중에 이제 그래요. 일요일 날은 2개, 토요일 날은 4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6경주부터 7경주, 그 다음에 9경주, 11경주 이렇게 있습니다. 오전 경주, 특히 국내산 육군 경주는 저는 다 지금 그냥 쉬어갔으면 하는, 그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쉬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월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말들이 예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털갈이가 시작이 돼가지고 털을 많이 밀었어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털갈이를 하게 되면은 글갱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서 소 이렇게 글갱이 긁어서 털을 다 빼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말들도 전부 다 긴 털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 관리하기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장 가서 그거 보면 이렇게 잘 못 깎아가지고 머리 잘못 깎으면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듯이 그렇게 좀 이렇게 흉터가 좀 이렇게 흉터랄까요? 기계 자국이 많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털갈이 시점인데 이제 컨디션들이 이제 변화를 보일 때가 됐습니다.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1경주입니다. 7마리가 출전해 있는 국내산 육동고 1000m 경주입니다. 7마리밖에 출전을 안 해 있어요. 근데 이 경주는 전부 다 말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단점들이 많이 보여요. 자, 크리어 퍼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이니까 그 전번에 하여튼간 꼭 지난번이 아니라 이마필의 단점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뒷다리를 말이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뒷다리가. 그래서 선행을 가도 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만술에는 그렇고요. 5번 윈스타입니다. 윈스타. 슈퍼짱이라는 마필하고 이제 동반 스포를 했는데, 이 슈퍼짱이라는 마필이 등치가 좀 크죠. 그렇게 큰 건 아닌데 하여튼간 걸음이 느려요. 느리다 보니까 이 윈스타가 머리 정도는 이제 앞서서 갑니다. 가긴 가는데 발을 상당히 많이 꺾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지 일단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경주에서 발을 좀 꺾어도 거기다가 토요일날 비가 오면 이 발 꺾는 마필들은 이 주로가 가벼우면 상당히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간 어린 마필 치고 삐딱하게 뛰진 않아요. 발 꺾는 것 빼놓고는 아주 뭐 슈퍼장을 앞설 정도고, 그 다음에 6번 샤인키는 동체에 비해서 많이 롱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오전을 뛰면서 승수가 없는 마필이고, 가장 안정적이죠. 경험을 했다라는 것, 경험을 했다라는 게 좀 안정적이고, 자, 7번 썬마스터는 이 고개가 높죠. 고개가 높습니다. 고개가 상당히 높아서 점두 운동을 안 해요. 점두 운동을 안 합니다. 뭐 조교는 내용은 좋습니다. 선 빅터랑 같이 좀 있으면 나올 건데 동반 스포를 했고요. 펜스에다 좀 붙여갖고 조교를 했다는 건데, 이 점두 운동을 안 하는 마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발 꺾는 마필, 점두 운동 안 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 부러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물론 상대가 약하고 비가 오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주눅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이점을 보일 것이냐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주는 좀 쉬어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자, 이제 이 치유여제가 기회가 왔죠. 제가 뭐 지난번까지 그랬죠. 뭐 늑발을 했네, 뭐 진로가 막혔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마필이 없던 능력이 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귀하시는 분들 잘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나거나 진로가 좀 막히면은 그 능력을, 요만큼의 능력을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게 크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물론 여파는 있습니다만 아주 없지는 않죠. 근데 이 마필이, 그러니까 치유여제가 뛰는 자체를 보면은 일단 동체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 코미디언 이기동 씨라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기억나십니까?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아주 단단하면서도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거기다가 몸놀림이 좀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유연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초반에 힘을 쓰면. 라스트에도 조금 덜 나오는, 걸음이 덜 나오는데, 자, 오늘은 조건이 너무 좋아졌죠. 1번 게이트예요. 거기다가 상대 약해요. 상대 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곽에 지금 빠른 마필이 하나 있죠. S클래스가 있습니다. S클래스가 있는데 오래 못 가요. 얘는 심리도 못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심리는 너무 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S클래스가 얼마큼 괴롭히느냐인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경주가 1200인데 S클래스가 이렇게 치고 나오고 치유여제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하만식 기수가 여기서 이걸 내줘야 돼요. 내주지 않고 자기가 같이 선행, 난 죽어도 선행이야 그랬을 때는 요거는 불안한 거죠. 그런 것까지는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검빛 강자인데 얘도 역시 이제 고개가 높아요. 상당히 높고 거기다가 이 고개가 높은 마필 그 호크윙 같은 경우는 호크윙의 혈통이요. 호크윙의 혈통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고개가 높아도 발을 밑으로 써요. 발을 밑으로 쓰는데 이 마필은 뭐 이것도 호크윙이에요? 잉그란디어네요. 11주 만에 나오면서 얘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발을 껑충거린다고 그러죠. 껑충껑충 뛰어요. 공중거리면서 뛰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죠? 그 다음에 체리파커가 있나요? 일단 세 마필 체리파커가 있는데 얘도 지난 다 돌려보니까는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니에요. 일단 뭐 지난번에 동수가 조금 뒤에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좀 올라왔는데 미수제예요. 상대가 미수제가 또 들어왔죠. 네, 미수제가 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미수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체리 파커가 가장 안정적일 수도 있죠. 뭐 치유여제가 여기서 그렇게 타준다면. 근데 이런 마필들은 체리 파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타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치유여제 같은 경우는 S클래스 때문에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고, 체리 파커는 뒤에서 와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뛰어도 되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래 적응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아무튼 가장 안정적이고,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치유여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치유여제도 역시 이 경주에서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그거만 S클래스하고 충돌만 안 하면 이 경주에서는 뭐 가장 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새 마필 갖고 공략을 하시되, 일단 누구죠? 광빛 강자가 11주 만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뭐 체중 체크라든가 컨디션 체크죠, 현장에서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없는 제 2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 매니베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여기 이제 농건 승리를 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이게 말이 싹수가 있어. 그러면은, 아니, 나 이거 먼저 탈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얘는 뭐 단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좀 목이 가늘어요. 동체에 비해서. 목이 가늘기 때문에 중심이 자꾸 흐트러져요. 목이 가늘면 흐트러져요. 목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그래야 묵직한 감이 있어야 쭉 앞으로 곧장 뛰는데, 얘가 뛸 때 보면은 그 목이 가늘기 때문에 약간씩 좌우로 흔들려요. 흔들리는 데다가 내측으로 조금 기대려는 그런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번 가운데서 이렇게 내주로 가운데서 조교를 하다가 이제 외주로로 나왔어요. 아마 이제 문세영 기수가 그렇게 주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문이 아니라 이마필의 단점이 뭐다라고 이제 가르쳐 줬겠죠. 실전을 타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외곽주로로 빼서 조교를 하는데, 고개를 조금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외곽 고삐를 외측 고삐를 땡기겠죠? 땡기니까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고개가 높아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페로비치가 만약에 그것만 안다면, 이마필의 단점을 안다면, 기술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카바를 하죠. 그런 걸 카바를 해서 조금 더 능력을 끌어내는 건데, 그런 게 겁나는 거고, 거기다가 매니베트가 아직까지는 순발력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게이트 위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성파스타는 부담 중량이 52kg라는 것 뿐이지 이게 뭐 더 뛴다. 여기 52kg, 이마필이 그동안 480kg 나갔죠? 예, 480kg 나갔는데 480kg짜리가 57kg. 물론 이게 그 부담이 되죠.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마필 체형으로 봤을 때는 57kg를 극복을 해야죠. 근데 극복을 못하는 전형적인 아주 리베 혈통인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20점을 뛰는데 예전에 국풍이죠. 이황원 조사 갖고 있던 한 400kg밖에 안 나가는 마필인데 최봉주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400kg 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마필이 2000m에서도 입상을 한 마필이에요. 이 리비의 혈통이. 근데 리비의 혈통의 단점이 뭐야? 발을 꺾는 거. 느린 거, 늑대는 혈통이죠. 이제 이런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점 넘어가서부터 뛰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오늘 금빛 올림입니다. 어제 우리 또 선수가 또 이게 왜 안 뛰는지 좀 자기한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야, 이번부터 이제 오늘부터 뛸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말을 했어요. 왜냐, 그동안은 말이 주행이 안 됐지 않냐. 근데 이번에는 지금 주행이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행이 똑바로 뛰고 있는데, 거기다가 토탈워커하고, 가이스타트하고 이 세마필하고 동반 스포하는데 가장 앞서요.
이 가이스타트가 상당히 순간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지 않습니까? 뭐 토탈워커인데 이게 오늘 주인공일 거거든요. 토탈워커가. 뭐 이런 건 인기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안 되는 거고. 이제부터 뭐 조교가 뭐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뭐 오늘 이거는 축으로 놔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아까 이제 매니베트가 그 복병이라면 오늘 후차권에서는 이렇게 말이 했고 이제 후차권에서는 마법탄 하나하고 이제 농본 승리 두 마필이죠. 얘가 축입니다. 얘가 축이고요. 왜 얘가 축이냐? 얘는 말씀드린 대로 잠재력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이 마법탄이나 농본 승리는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체형에서 오는 단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주행만 되면. 주행이 되니까 지금 오늘 축으로 좀 공략을 하는 거고. 근데 6번 마법탄환 같은 경우는 체고가 작으면서도 440km밖에 안 나면서도 체공이 있어요. 조금 느려요. 아주 체형은 상당히 유연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근성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뛰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라스트에서 결정력이 없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바짝 달라붙겠죠. 바짝 달라붙으면은 농본 승리하고 마지막에 이 싸움이 나는 건데 이 농본 승리라는 마필은 사지를 다 벌리고 뛰어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로비치를 말씀을 드렸지만 문세영 기수는 이 사지를 벌리고 뛰는 마필에 요 단점을 커버를 해요. 커버를 하는데 뭘로 커버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선행이에요. 선행. 매니베트가 바로 뒤따라가거나 매니베트하고 좀 뭐 다른 마필이 있어도 문세영 기수가 일단 선행을 실패하더라도 시도를 한다는 얘기죠. 매니베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얼만큼 이제 사지를 벌리기 때문에 선행 싸움이 얼만큼 이루어지느냐죠. 많이 싸우면은 이 사지 벌리는 마필들은 초반에 힘을 쓰면 예를 들어 30% 힘을 쓰면 나머지 70%가 남을 것 같아도 안 남아요. 안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그런 사지를 벌리고 뛰기 때문에 사지 벌리고 뛰는 마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잦은 답보예요. 답보를 그러니까 발을 자주 바꿔요. 힘이 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조교 동영상 보여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쫙 뛰다가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거의 두 번씩은 바꿔요. 한 번은 꼭 바꿔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강하게 놔줄 때는 뭐 끝에서 한 번 더 바꾼다거나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은 없죠. 예, 그래서 금빛 돌림을 축으로 해서 농본 승리, 마법탄환 두 마필이 후착 싸움인데 매니베트는 아직 얼만큼 뛰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000m고요. 다 그만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가장 센 마필을 찾으려면 4번 썬데이 드리머입니다. 썬데이 드리머. 얘는 그동안 뛴 걸 보면은 선행도 하고 또 황종호 기수가 취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습성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상대가 강했습니다. 상대가 강했는데 얘의 단점은 그거죠. 등치가 500kg 나가면서도 이 뻣뻣한 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결정력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황종호 기수가 어떤 전개를 펼칠 거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따라가는 작전이면 이 경주에서는 거저와요. 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결정력이 없는 단점을 이 황종호 기수가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죠. 선행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주 뭐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기수더라고요. 이 마필을 그 전 경주에서는 깡바닥에서 설록과 대구마마 뛸 때 깡바닥에서 날라왔어요. 지난번에는 스타트가 잘 됐는지 뭐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하고 물론 기수의 어떤 의도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냥 그게 자꾸 그 기복을 보인다라는 것은 불규칙하다라는 것은 스타트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빨라가지고 나와 보니까는 아무도 없어 옆에 막 밀어 제끼면은 요 결정력이 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KT 스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얘 뒤에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내측의 자리를 딱 잡고 따라가는 작전이면 되죠. 거기에 이제 뉴난초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빠르게 뉴난초가 더 빨라요. 스타트는 뉴난초가 더 빠릅니다. 근데 얘도 게이트 이탈 4번 썬데이 드림도 게이트 이탈은 늦질 않아요. 가속이 안 나서 그렇지. 뉴난초나 K스타는 스스로 물고 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가속이 상당히 좋아요. 보니까 제가 이 두 마필을 지금 복귀를 해보니까 두 마필을 비교해서 복귀를 해보니까 뉴난초가 게이트 이탈에서부터 거의 한 100m 정도는 빨리 나오더라고요. 실수만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뉴난초가 선행을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서 지금 투탁거려야 되는데 이 뉴난초가 뒤가 많이 흔들리죠. K스타는 고개가 높습니다. 그래서 1200에서 지금 낮죠. 지난번에 선행 가서 섰죠. 그래서 다시 1000m로 지금 내려서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싸우면은 제일 좋은 애가 누구예요? 얘요. 가장 세죠.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3점 가디언인데 3점 가디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네 둘이 빠르기 때문에 4번 썬데이 드리머처럼 따라가가지고 얘가 지금 입상이 안 된 마필이거든요. 문세영 기수라도 조금 위험한 인기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드리머가 일단 전개상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이 경주의 포인트는 뭐예요? 2번 동촌회가 있는 동촌회가. 지금 뛴 걸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줄 필요는 없어요. 2번 이길 때 보면 다 거의 선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제가 어디 파행이요? 우전지 파행입니까? 우전지 파행, 양전지 파행, 그 다음에 골망령까지. 그래서 조교를 못했어요. 얘가 원래 조교를 아주 강하게 하는 마필이죠. 강하게 하는 마필인데 조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2번 1400에서 1400이죠. 1400에서 2번 이길 때 1300이요. 1300이래요. 1300에서 2번 이길 때를 생각하면 이거 못 버리죠. 근데 말이 아프고 조교를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체중밖에 없어요. 지금 컨디션은 그냥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쾌해요. 근데 이 보통 말들이 그 조교를 좀 약하게 하면은 막 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말들이 경쾌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속으로는 체중이 불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어있다면 조교를 못해서 불어있다면 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짧아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포인트는 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4번 아웃캣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이 겁나면 배터 입장에서 이 마필이 겁나면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마필은 지난번에 외곽 사행을 했어요. 외곽 사행을 했는데 발심이 높습니다. 그 외곽 사행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가 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보면 한 수 아래의 마필이에요. 거기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이 경주에서 포인트는 이번 동촌의 가위와 얘가 되죠. 두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이거 두 마필이 자르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대천 포커스, 수입이천, 퍼펙트 BC, 클린업 시도, 뭐 황금 챔피언 이런 마필이 있는데 일단 얘네 두 마필은 지금 하나는 발심이 높고 하나는 조교를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대천 포커스는 여기서 지난번에 그 형이 기승할 때 보면 굳이 꼭 선행을 가려고 해요. 왜?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마필들은 그냥 일회성용 마필이죠. 일회용 마필.
여기서 뭐 선행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갈 겁니다. 1번 게이트고. 그러니까 외곽에서 나오는 동촌외가이, 아오캣 이런 마필들만 지금 불리해졌어요. 대천 포커스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촌외가이나 아오캣 같은 게 나와서 막 싸워지면 누가 유리해요? 얜 거림이 크죠? 아주 주폭이 상당히 큰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꾸 쓰는 거예요.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수입이천이냐, 7번이죠? 수입이천이냐, 아니면 따라가도 되는 뭐 황금빛 챔피언이 있고, 얘도 지금 주폭이 좀 느리죠? 걸음이 느린 마필이고, 수입이천은 너무 뒤에 있어요. 만약에 비가 오면은 오히려 앞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믿음이 안 오죠? 그리고 뭐 현우가 자꾸 취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여기 하나 눈에 띈 마필이 뭐냐면 8번 이 퍼펙트 빛입니다. 퍼펙트 빛이. 자, 얘가 지난번에 1200 뛰었습니다. 1200을 뛰었는데 제가 만약에 몰라요. 하여튼간 이 조기사가 1000m만 그동안 몇 번 뛰었죠? 예, 7번을 뛰었어요. 7번을. 7번을 뛰면서 이 마필은 1000m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승부를 하고 나니까는 뭐 어쩔 수 없죠. 1000m만 굳이 가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0m, 다음 주에 1000m가 있나? 계획해보고 거기 갖다 쓰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1200 갖다 써보니까는 말이 뛰더라 이거예요. 뜁니다. 뛰니까는 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 그러니까 조교를 강하게 해요. 이게 오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조교 때 너무 조교를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밤새 안정이라고 이 마필에게는 그동안 똑같은 조교를 하고 나오면 자기 컨디션만 갖고 나오면 되는데 조금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는 조금 훈련이 습도가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이 앞말이 480km 나가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어저께 딱 보니까 어저께 조교를 좀 약하게 했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까지 놔주고 나서 놔줘야 되는 정작 습보를 해야 되는 목요일날 못했다라는 거는 말이 좀 너무 강하게 했구나. 야, 조교 좀 약하게 해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지금 일요일까지 말이 기가 막혔었는데 월요일 놔주고 수요일날 놔주니까는 맛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분명히 변해 있거든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조교가 좀 셌다. 그럼 어제 목요일이나 오늘 금요일이나 조교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이틀 만에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어디서 봐야 돼요? 예시장에서 봐야죠. 예시장이나 윤숨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말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교 때는 목요일날 조금 수요일날 세게 놔줘서 좀 흐느적거리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말이 컨디션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따라가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예시장이나 윤승에서 컨디션이 좋다면. 자, 그래서 이경주는 퍼펙트 빅시의 컨디션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분이고요. 배당이 그렇게 나와줄 것 같진 않아요. 자, 일단 여긴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많은데, 자, 1번 커리클 지금 컨디션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위즈러드 컨디션 아니죠. 얘는 막 흔들려요. 얘는 좀 파행기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교만 너무 세게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H기수, S기수 뭐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또 요 하나 기수가 또 하나 생겼어요. 기수가 또 하나 이제 거기에 합당한 기수가 인기에 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캐리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5번 강속입니다. 이건 11조 이 조교보라 그러죠. 조교보. 상당히 그 조교양을 많이, 훈련량을 무척 많이 하는 그런 조교보더라고요. 근데 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속보를 2바퀴씩 꼬박꼬박 해요. 그 다음에 구보 2바퀴, 마지막에 숙보나 그 강국, 신장구보 이렇게 하는데 보통 4바퀴에서 5바퀴를 타요. 근데 이마필질은 단점 말씀을 드렸죠. 동치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기동 같은 그런 그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필도 지난번 뛰는 것과 그 전에 2번 그 잘 뛰었을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못 뛴 이유는 주로 탓입니다. 주로 탓. 짧은 다리를 숏다리인데 주로가 아주 질퍽거리니까는 말이 힘을 하나도 못 쓰더라고요. 라체에서 하나도 힘을 못 써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비가 오면은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경주의 역시 포인트는 이 금화발효스를 자르기 때문에 자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 스타분이 제가 배터가 참 남 탓을 하면 그래요. 물론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금화발효스가 그러면 자세히 여기서 그렇게 길게 일단은 상대는 약해요. 얘가 지금 오늘 만나는 상대가. 근데 얘가 지난번 뛴 걸 보면은 지난번이나 그 전에 뛴 걸 보면 능력이 없어요. 고개도 높고 걸음도 크고 자 그런데 거리가 1400이에요. 지금 1200에서 간신히 뭐 입상하고 기복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복을 보인다는 자체는 뭐예요? 능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난번만큼만 뛴다면 한번 잘라보려고 했는데 너무 상대가 약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마필이 오늘 축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은 누구냐? 여기에 이제 그런 다른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인기만 하나 자르고 나면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다른 마필이 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주들이 있는데 이 경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퀸 주인이 말이 고개는 높아도 김옥성 기수가 아주 재갈을 꽉 물려가지고 고개 높게 들고 뛰어요. 뛰긴 뛰는데 말이 그동안은 라스에서 보면은 휘청휘청 됐어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길게 쫙 놔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고개 높은 마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단점이 다 많아요. 금화발효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마필들이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단점 갖고는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조율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번 레크리스입니다. 얘 역시 이제 호크잉이죠. 맞죠? 예, 호크잉의 혈통이에요. 호크잉의 혈통이라 일단 고개 높죠. 발 꺾죠. 근데 이마필이 지금 여태까지 이 습보를 하면은 습보를 했을 때 내측으로 사양이 심했어요. 근데 사양은 일단 이런 거는 갖고 있지만 사양을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사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똑바로 뛰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이 많지. 자기가 스스로 지금 재갈을 물고 뛰려고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고개 높은 거나 발 꺾는 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 컨디션이 좋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주에는 퀸주인 레크리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위즈런이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위즈런이 지금 선행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좀 끼워놓고 가십시오. 그냥 구축 꼭 내가 전부라는 게 유진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유진아가 전부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떤 거리가 됐든 간에 이 4코너까지 딱 전개가 제대로 풀렸을 때 전개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개가 나오면은
정말 막 그 순간 그 뛰고 있는데도 순간 막 머리가 막 지진이 나요. 헝클어지고 기분이 아주 막 뭐랄까요? 스트레스 무척 받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야 라스트에서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코너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전개가 오면은 물론 전부 다 14마리를 전부 다 전개를 그릴 수는 없죠. 그 중에 내가 꼽은 마필들의 전개가 그렇게 펼쳐졌을 때 기분이 좋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주를 하나 골라봤던 거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 경주는 제가 초고배당을 한번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냥 지난번에도 제 친구 하나가 뭐 숨긴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니다. 자, 1200m는 요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1200m가 1200m 요게 만약에 1300m만 됐어도 제가 이제 그때 그랬거든요. 너 1300m만 나와라 그러고 있었는데 1200m 요게 지금 하나 어떤 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재전개하고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재전개하고. 근데 요 정도만 되면은 전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1300을 나와라 그랬던 건데 1200m 요게 이제 변수입니다. 일단 슈퍼스타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가이 스타트가 아니라 슈퍼스타트네요. 슈퍼스타트인데 일단 선행을 갑니다. 문수영 기수예요. 돌아요? 근데 얘가 지금 지난번 이길 때하고 그전에 1300 뛸 때, 1200 뛸 때 요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00만 나와라 그랬더니 1200을 나왔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라는 얘기고요. 요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대신 뭐 얘도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제 토탈 워커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금빛 울림이죠. 그 세 마필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이게 건너가서 제일 많이 쳐져요. 이게. 이 경주가 1300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던 그런 경주였었습니다. 일단 슈퍼스타트를 그래서 1200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자 일단 코디앙 러브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300이면은 무조건 쉽게 자를 수가 있는데 말은 일단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얘는 컨디션 좋아요. 컨디션은 일단 선행 습성의 어떤 컨디션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코디앙 러브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아니고 또 하나 있죠, 인기만. 카이젠 포스입니다. 이건 뭐 지금 능력이 있고요. 지난번 3주 만에 출전하고 얘는 뭐 슈퍼스타 바로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얘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좀 변칙으로 갈 것이냐, 정상적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고배당 두마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탈 워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오전 경주가 상당히 주로가 빠르면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데 일단 토탈 워커 저는 이게 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걸로 갈 것이냐 카이젠 포스로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그 현장에서 이 UCC 한 거하고는 다르게 가기 때문에 죽어요. 제 막원이 죽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한번 제 고집대로 한번 가보려고요. 자, 이걸 축으로 해서 일단 선행가는 슈퍼스타트가 있고요. 해동이에요. 이거 해동, 이해동.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름 바꾸고 나서 이기훈 기수죠. 군대 제대하고 이름 바꾸고 그런 기수인데 기수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그 다음에 슈퍼스타가 있고 카이젠 포스가 있고 자 이렇게 두 마피를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좀 뒤에서 오죠. 경주가 아까 말씀드린 주로가 빠르면 얘네 둘은 앞에 있어요. 슈퍼스타트하고 카이젠 포스하고. 근데 여기 초고배당 마필이 누구냐? 폭풍 워리어입니다. 폭풍 워리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1300m여야 돼요. 둘 다 1300m였으면은
카이젠 포스도 그렇고 슈퍼스타도 그렇고 1300에서 마지막 50m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50m가 상당히 좋은 애들이죠. 이 말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얘도 그렇고 이 폭풍어리는 지금 9주 만에 나와요. 8주 만에 나오는데 이게 계속 여러분들 한번 출마 등록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출마 등록을 해놨다가 상금 때문에 떨어지고 그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 얘가 말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뛰는 걸 도끼를 몇 개를 돌려보니까 약간 모래를 맞고 뒤로 처지더라고요. 근데 라스트에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걸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라스트에서 생각보다 탄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만 좀 그러니까 아니라면은 기본적인 자세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체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복승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배팅을 하시기 때문에 3복승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 보십시오. 자, 1번, 5번이죠. 5번, 13번이 있는데 얘네 셋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당판 보면 인기마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머지 마필은 사실 없잖아요. 스마트였고요. 얘 발 푹푹 굽고 이런 마필은 따라가다 볼 일 다 볼 겁니다. 물론 힘은 있어요. 근데 뭐 조교도 조금 지금 약하게 했어요. 약하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패턴의 변화를 준 거기 때문에 좀 그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워낙 빠른 경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블레이징 스타는 한번 쳐다보십시오. 뛰는 마필인데요. 지금 아마 우리 누구죠? 같이 우리 서울경마에서 같이 조교보는 권윤태 예상가가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뭐 눈썰미는 있는 거죠. 분명히 자세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몸놀림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 공백기가 있고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아까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빠른데 1300이었으면 좋았을 뿐 빠른 경주인데 1300이냐 인기마로 그냥 끝날 것이냐 오전 경주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카이젠 포스, 슈퍼스타트, 코디앙 러브, 복병은 12번 토탈 워커, 폭풍어리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7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800m고요. 그쵸? 지금 에어질하게 다시 선행을 가느냐입니다. 이거 사실 어떤 테크닉이요? 뭐 유연성? 이런 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선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데 페로비치가 여기서 뭐 포기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자, 위너스 글로리죠? 위너스 글로리 같은 경우는 왼쪽 뒷다리 좀 파행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선 장거리 코나 4개를 처음 뛰죠.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요런 말들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킹크렛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5번 킹크렛입니다. 제 기억에 방춘식 기수가 일단 선행을 한번 1700에서 나섰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박태정 기수가 선행 왜 끌려나가죠, 말한테? 말이 끌고 나가요. 그래서 선행 외곽에 가서 한번 붙었어요. 외곽에서 붙고, 이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1700에서 1월 23일날 이길 때도 보면 일단 이 백스트레치에서 선행을 가는 마필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이 백스트레치 가는 순간 얘가 그 모래를 맞으니까 고개를 외곽으로 틀어요. 틀고 자꾸 기대려고 해요. 자, 이 3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 이 마필이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모래 적응 때문에 못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상했을 때는 상대를 가만히 보니까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능력보다는 상대에 의해서 입상을 했던 거고, 그 다음 경주 역시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난번 경주를 보면은 상대가 세지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뛰는 건 똑같았어요. 외곽으로 고개 틀고 뛰는 거는 똑같이 어떤 그 주행 자세가 불안했어요. 그러고 라스트에서 이제 무너졌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래 적응을 못했다라는 거고, 안 돼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지금 사지를 벌리고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극복해요? 체형으로. 500kg의 어떤 체형으로 극복을 하는 겁니다. 이 체형으로 극복을 하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상대가 약간 스트롱필드 지금 공백이 있고 매직킹 뭐 그렇고요. 뭐 어차피 세 마리 쌈이죠. 킹크리켓, 에어즈라, 위너스 글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런 데선 되겠지. 그러니까 물론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너무 힘을 주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지금 실전에서의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실전에서의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이번 조교, 지난번 조교 때까지는 안 그러더니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혀를 뺀다고 그러죠. 혀를 빼는데, 혀를 뺀다고 해서 그 능력이 뭐, 이 조교 보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인데, 자꾸 제가 조교를 보는데 옆에서 저거 뭐 혀 뺐네 뭐 자꾸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혀 뺐는데 뭐가 어때서? 근데 큰 어떤 여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진 않을 겁니다. 없진 않는데 이 혀를 빼더라도 제가 혀를 밑으로 묶는다 그랬죠. 혀를 이렇게 칭칭 감아서 얇은 줄로 해서 묶어서 턱 밑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빼는 것들은 뭐냐면은 재갈을 다 밑으로 물어요. 혀 밑으로. 이빨에다 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재갈 무는 데다 무는 게 아니고, 혀 밑으로 물면은 이 감각을, 재갈의 감각, 그러니까 위에서 조종하는, 지시하는 감각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빼는데, 그러면 혀를 빼는 이유가 뭐냐? 힘들기 때문에.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지치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자꾸 지친다는 얘기가 왜 제가, 그러니까 이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하냐면, 조교를 자꾸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했는데, 말이 자꾸 기대려고 해요. 혀를 빼고, 그러니까 기대면서 혀를 뺀 건지, 혀를 빼고 기댄 건지, 기대니까 혀를 뺀 거겠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제마필인데, 물론 뭐 점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매직퀸이 뒤에서 올라오면 삼복수 정도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700m고요. 자, 럭키아트는 8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안 했죠. 조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2차 기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 예상가들이 그냥 5차 정도에 걸쳐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고 싶지 않고요. 자, 이경주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천지스톰이 오드마이어 돈의 혈통입니다. 오드마이어 돈의 혈통의 특징이 뭐죠? 발을 꺾어요. 발을 꺾고, 발을 꺾기 때문에 이 점두가 약해요. 안 하진 않습니다. 점두를, 이 호크의 혈통들은 거의 점두 운동을 안 하는데, 예전에 뭐 놀부 시대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그 490km 나가는데도 이 순간 힘은 좋아요. 직선에서 힘은 좋은데 점두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1000m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죠? 천지스톰도 마찬가지예요. 점두 운동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조교 그 동영상 건빛 들어가면 조교 동영상 광고네. 건빛 들어가면은 이제 그 조교 동영상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뛰냐면은 그 뛰는 그 자세가 지난번하고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요. 머리를 이렇게 쭉 빼고 뛰어요. 턱을 치켜든다고 표현해드리는 게 좀 옳겠죠? 이렇게 턱을 이렇게 치켜 들고 뛰어요. 그럼 다른 마필들은 이렇게 딱 고개가 안정적으로 있으면 이렇게 리듬을 타지 않습니까? 리듬을 타야 신장력이 촉촉 나오는데 얘는 고개를 쭉 빼고 뛰어요. 빼고 뛰면서 점수가 약해요. 아주 약해요. 짧게 끝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제가 또 그러지만 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리가 아프면은 자꾸 그 땅에 딛기가 싫으니까 고개가 들리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체형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안 그러던 말이 그랬을 때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지난번에고 그때 무슨 브리더스컵인가요? 거기서도 늑발을 하고 말이 끌고 나왔어요. 두산 말들에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때도 상당히 끌던 마필이에요. 근데 안 끌어요. 왜? 아프면 못 끌어요. 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픈데 어떻게 뛰겠냐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초반에 끌기 때문에 초반에 끌기 때문에 얘는 라스트 활용 타임을 보면 1000m 빼놓고는 없어요. 라스트에서 활용 타임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1700이고 선행을 가나요?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로의 어떤 이점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이 지금 뛴 걸 보면 여태까지 뛴 걸 보면은 1700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되는 마필이 맞아요. 일단 검증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주로의 이점이 있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고 일단 모든 게 여태까지보다 다 지금 다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 이제 남는 마필이 누구예요? 대건이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썬업 있죠? 6번 로열 빅토리가 있습니다. 이 로열 빅토리하고 대건이하고는 지난번에 같이 뛰지 않았어요? 예,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어가지고 로열 빅토리가 이겼어요. 근데 로열 빅토리는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금주나 컨디션이 똑같아요. 컨디션이 똑같은데 얘는 지난번에 상혁이가 조교를 잘못했어요. 뭐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게 꼭 이상혁 기수의 의도가 아니라 말이 컨디션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무리 조교를 하려고 해도 말이 받쳐주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쑥 올라가면서 제대로 한번 훈련했죠. 허스트 캠프 또 누구예요? 하여튼간 뭐 동관 습보를 하는데 한번 보니까는 자꾸 치우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혁이가 조교했을 때 그게 심했던 거고 자, 이번에도 치우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컨디션은 완전히 살아나 있어요. 거리가 몇 미터예요? 1700에 딱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6번 누구죠? 로열 빅토리? 로열 빅토리는 지난번하고 동일하면 얘하고 같이 맞짱 까야죠. 맞짱 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썬업은 뭐야? 일단 발주가 안 되죠. 고쳐가던 마필을 갖다가 김옥선 기수가 다 고쳐놨어요. 근데 고쳐놨더라도 얘가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은 무늬만 취임마예요. 무늬만 취임마입니다. 무늬만. 올라오는 것 같아도 못 올라오는데 왜 못 올라와? 얘도 이기동이에요. 딱 한번 보세요. 보면 목 짧아, 다리 짧아, 동체는 탄탄해요. 탄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계예요. 예전에 누가 그랬죠? 크리켓의 새끼들이 전부 다 이런 그 체형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800에서 전부 다 실수를 했어요. 딱 한 번 2차 본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체형을 가진 마필은 장거리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경준 대건이가 있고 그 다음에 로열 빅토리가 있고 비도버 챔프가 조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뒤를 짧게 차기 때문에 앞발을 꺾죠. 앞발을 꺾는데 아직은 좀 조교의 어떤 영향, 성과 이게 좀 얼만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일단 장거리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이 경주는 1번 대건이와 이 천지스톰이 올 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죠.
뭐 천지스톰을 가져가셔도 뭐 3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가져가셔도 되고 일단 주력은 아니지만 가져가셔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폭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이 경주는 이제 선행마 두 마필이 있죠. 죽죽담양하고 죽죽담양 3번이죠. 그 다음에 10번이죠. 바람속으로. 근데 지금 유승환 기수가 뭐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뭐 언제 화요일날인가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뭐 기승전기도 있긴 하지만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 바람속으로인데 말이 역시 선행마다 보니까 끌어요. 상당히 끌어요. 상당히 끌면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얘도 역시 답보가 잦아요. 답보를 그러니까 발을 자꾸 바꿔요. 발을 자꾸 어떤 날은 보면 한 3번 바꾸고 어떤 날은 그러니까 한 번씩은 꼬박꼬박 바꿔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말이라면 이 350m를 한 발로 다 올라옵니다. 한 발로 쫙 올라와요. 보통 일본 마필들이 다 그러죠. 잘 뛰는 마필도 다 어린 마필도 지금 조금 내일 나오는 드림 영천 같은 그 신마 1경주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로 쫙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바람 속으로처럼 잦은 답보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그 다음에 끄는 마필들은 대부분 제어하기 힘들죠. 이런 마필들은 거리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두 마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일단 죽죽담양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조결했는데 안 뛰겠습니까? 근데 얘가 더 빨라요. 얘는 끌고 나가는데 가속이죠. 이탈은 뭐 거의 비슷해도 가속이 얘가 더 빨라요. 죽죽담양이. 안쪽 게이트인데 얘는 그냥 그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는 갈 수 있겠죠. 죽죽담양이 잡으면 얘가 넘어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게이트 입장에서는 근소하지만 얘가 조금 느릴 겁니다. 얘가 그렇다고 해서 뭐 게이트 이탈이 안 되고 그러는 마필은 아닌데 두 마필만 놓고 봤을 때는 죽죽담양이 좀 빠르다. 그렇다면 얘가 넘어갔을 때는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러면 남는 마필 누가 있어요? 미소왕자, 더센챔프, 콩코드, 세 마필이네. 휴즈로드요? 이 휴즈로드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좀 일정이 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런 마필 체중이나 이런 컨디션 체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비소왕자나 더센챔프가 상당히 더센챔프, 그 다음에 콩코드2 이런 마필들이 조교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일정이 짧은 휴즈로드까지 여기다 집어넣기는 좀 그래요. 뭐 이미 세 마필이 인기권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주. 그러니까 이 경주는 뭐 다른 제가 여기서 막 자꾸 참 말하기를 좋아해서 자꾸 인기말을 자꾸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인기말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배팅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말이 맞겠냐고, 좀 어디든 끼워놓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가 오늘 12번 몰리두커입니다. 몰리두커. 전에 예상가라 이겨라는 그 얘기 안 했네. 제가 일요일자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자에. 요 몰리두커인데, 몰리두커는 요 몰리두커하고 지금 그 예상가라 이겨라는 제 게시판에 쓴 글이 있죠. 네이티브 톰. 이거는 그 예상가라 이겨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이 몰리두커 같은 경우도 제가 예상가라 이겨라님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정준이가 누가 지금 군대가 있는 정준이, 인권이
51주에 둘이 같이 있을 때 이 신마 때부터 둘이 주행심사 3전 때까지인가. 근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뒷다리가 기형일 건데 기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왜 그 말이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무척 뛸 것 같아요. 예상가 의견님 보기에는 무척 뛸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해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1400에서 하만식 기수가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와가지고 한 번 이겼어요. 그 다음에 1700에서 박현우 기수가 뭐 끌리다시피 해서 왔죠. 끌리다고 쓰면 안 되지. 잘 탔죠. 근데 이때도 보면은 스타트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경주에 인기만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똑같이 탈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마필은 이것 때문에 초반에 몰면은 라스트가 없다. 라스트가 없는 마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조교를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때는 이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시장 가서 보니까 구절이 이딴만하게 나왔어요. 양쪽으로. 자, 근데 지금 오늘 9주 만에 나왔고 그때는 조교를 속보, 구보밖에 안 했어요. 속보. 신장구보도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 뒷다리 기형이 뭐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는데 자, 이 마필이 뛴, 몰리드코가 뛴 그 상대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얘가 제일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꼴찌로 오더라도 제일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뒷다리의 어떤 문제를, 단점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해요. 박태종 기수 초반에 몰고 나갑니다. 스타트부터 몰고 나갈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 제가 여기서 위안을 삼는 게 뭐냐면 9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붙잡을 거라는 얘기죠. 이 9주 만에 휴양마들을 대부분 어떻게 타냐면은 초반에 무리를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조교사가, 야, 말이 그게 좀 안 좋으니까 조금 천천히, 너무 초반부터 무리하지 말아라. 이런 주문을 분명히 할 거라는 얘기죠. 웬만하면 다 조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스타트부터 붙들어만 줘라는 얘기예요. 붙들어만 주면은 이 경주에서 라온누사가 지금 요배통, 절묘한 스텝, 고개 높은 마필, 천년의 기쁨, 허리 긴 말, 또 럭키라이트 선에 가다 쓰는 마필, 금포의 장군, 지난번에 잘 뛰더라고요, 금포의 장군. 근데 다른 금포의 장군 같은 경우는 뭐 하자는 없어요. 물론 왼쪽에 개판은 있지만 그것까지 그렇게 흠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뭐 금포 장관은 여기서 껴놓고 갈 거고. 전부 다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장 센 마필이 누군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역시 몰리드코라는 얘기인데 조건은 이겁니다. 만약에 박태종 기수가 스타트에서 2번만 몰면은 그냥 퇴근하십시오. 그냥 퇴근해요. 딱 2번만 몰면. 조금 더 쓸까요? 3번? 이거는 그때 박현우 기수나 하만식 기수가 입상했을 때 한 번도 안 몰았어요. 스타트에 딱 붙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2번, 박태종 기수는 습관처럼 몰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에 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럭키라이트가 선행 갈 거고, 금포의 장군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통일의 함성을 조교를 하는 걸 보고, 너 다음번에는 2주 만에 나오겠구나. 대신 조교를 약하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한테는 좀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는 숫보를 2바퀴씩 했어요. 하루에 2바퀴씩 했어요. 2바퀴씩. 근데 이번에는 숫보를 한 번 했죠. 한 번인가 하고 나서 계속 9번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넘쳐가지고 숫보 2번 했긴 할 때는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뛰던 말이 막 미쳐갖고 날뛰어대요. 근데 이 말이 워낙 느리지 않습니까? 굽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동체도 크지만은 동체의 굽이 맞긴 맞습니다. 얘가 굽이 큰 거는. 그러니까 비율은 맞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1톤 트럭에다가 탱크라고 하면 안 되죠. 불도저 바퀴 있잖아요. 큰 걸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등치에다 더 큰 발굽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발 쓰는 거 한번 동영상 같은 거 발이 막 던져 이렇게. 얼마나 우리 안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나이키 운동화 신고 걸을 때 발이 편하게 걷지 않습니까? 사뿐사뿐 걸을 수 있지만
워커를 신고 한번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운동화랑 그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교를 해도 얘 능력이 입상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해남 강자가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좋아졌는데 역시 56.5의 부담이 얘를 다 들춰보니까 부담 중량을 좀 타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경주는 12번 몰리 두컨데 스타트에서 붙들고 나오느냐 몰고 나오느냐, 2번에서 3번만 몰면 빨리 퇴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5일 토요금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게 또 쉽진 않죠? 제가 하면서도 그렇게 또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가 오고 뭐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가 오면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미칠 겁니다. 물론 뭐 겨울에 와도 뭐 영향은 있겠지만 최근에 그 모래 보충을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 10월 말일날, 11월 초 2번인가 하고 나서 모래 보충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모래의 입자들이 상당히 작아요, 얇아요, 두껍지가 않습니다. 취입이 거의 안 될 겁니다. 비까지 오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십시오. 그래도 뭐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선행마보다 취입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토탈 워커나 몰리 두커나 이런 마필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